네, 안녕하세요. 감성대디입니다. 최근에 올린 영상이 그 여자분과 자연스럽게 연애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영상의 핵심을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절대로 성급하게 오버페이스 하지 마라. 아는 남자에서 친한 남자, 친한 남자에서 간질간질한 탐색전, 거기에서 썸남에서 남자친구, 그러니까 이런 단계별로 차근차근 건너가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오늘은 그 영상이 2탄 느낌으로 그 썸 부분에 대해서만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남겨주신 댓글 위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썸머19라는 분의 댓글인데요. 대리님, 같은 동아리에 좋아하는 다른 과 여자애가 있는데 아직은 제가 좋아하는 걸 잘 몰라요. 그 친구도 저한테 호감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자, 저번에도 이야기해드렸지만 여자분들은 촉이 굉장히 좋습니다. 자, 따라서 남자분이 본인 딴에는 티를 안 내면서 좋아하는 것 같아도 웬만하면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 여자분도 알고 있을 확률이 거의 90% 이상이라고 봐요. 게다가 그분은 자주 보는 동아리 사람인데 과연 그분이 좋아하는 걸 모를까요? 그리고 여자분들은 어떤 남자분이 자기에게 관심을 보이는 것 같다 그러면은 일단은 그 남자에 대해서 관심이 갑니다. 그 관심이라는 게 그 뭐 거창한 관심이 아니라 이 남자가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본단 말이에요. 그 입고 다니는 옷이나 깔끔한 말투, 행동, 뭐 주변 사람들이 이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굉장히 짧은 시간에 나름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결정을 내려요. 이 남자하고 썸으로 갈 건지 아니면은 그냥 친하게만 지낼 건지 아니면 그냥 뭐 쌩깔 건지 이 남자가 나한테 호감이 있는 것 같은데 나도 이 남자가 마음에 들어요. 자, 이런 분들에게는 대부분 여자분들도 시그널을 보냅니다. 왜냐하면 저 남자가 나한테 분명히 관심이 있는 것 같은데 너무 조심스러워하거나 좀 어려워하는 느낌이 든다 그러면요, 그러지 말라고, 그럴 필요 없으니까 한번 다가와 보라면서 분명히 신호를 보내줘요. 남자분이 말을 하면 맞장구를 쳐준다든지 아니면은 아이 컨택하면서 활짝 웃어준다든지 이렇게 몸을 남자 쪽으로 기운다든지 아니면 머리를 이렇게 남자를 향해서 이렇게 묶는다든지. 근데 가끔 아무 남자한테나 이런 끼를 부리는 여자분들이 있긴 있는데 이런 분들은 좀 구분하시고요. 근데 대체적으로 그 여자분이 나에게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 헷갈리신다면 그 여자는 남자에게 그다지 관심이 없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분의 입장에서 어느 정도 본인도 호감이 가는 남자분이 자기한테 호감을 보인다면 헷갈리게 행동하진 않더라고요. 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신호를 보내긴 보냅니다. 빨리 이걸 캐치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그 썸남으로 발전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갈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냥 편안하게 둘만이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제한해보세요. 우물쭈물거리거나 막 쭈삣거리지 마시고 학교 끝나고 뭐 밥 먹을래? 이런 식으로 그냥 정말 데이트하는 느낌이 아니라 정말 그냥 편안하게 친구한테 말하듯이 둘만의 시간을 제한해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다음은 바이크맨님의 댓글인데요. 데디님, 저 진짜 궁금한 거 있는데요. 같은 직장의 여자 후배인데 저도 분명히 호감이 있고 그분도 저한테 분명히 호감이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해서 약속을 잡긴 했는데 2번이나 그분이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서 약속이 깨졌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데디님께서 여자분과 3번 이상 약속이 틀어진다면 그냥 포기하는 게 낫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니 저랑은 관계를 더 이상 지속시키고 싶지 않은 건지, 그런데 평소에는 호감이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참 어렵습니다. 그분하고 약속을 잡았고 만나기로 했는데 여자분의 사정 때문에 못 만나게 된 거잖아요. 분명히 그분께서는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셨을 텐데 그분이 그 후속 조치를 어떻게 하셨는지 저는 궁금해요. 그냥 죄송하다면서 끝난 건지 아니면은 정말 죄송한데 오늘은 못 볼 것 같고 다음 주 언제 볼까요? 라고 따로 약속을 제안했는지.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그분하고 2번째 약속이 지금 깨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사정 때문에 약속을 캔슬을 했다. 그러면 분명히 그 대안으로 그 다음에 언제 보자라고 약속을 잡았을 거란 말이죠. 여기에서 2가지로 갈리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그 여자분에게 사정이 생겨서 약속이 깨지게 되었고 그래서 바이크님이 먼저 다시 약속을 제안했는데 그 2번째 약속에서조차 또 펑크가 나고 그 여자분이 또 다른 날에 만나자고 제안하지 않았더라면 정말 죄송한데 그 여자분은 바이크님하고 개인적으로 만나고 싶어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로 마음이 있었다면 본인 때문에 약속이 깨졌으면은 분명히 다음 약속을 잡았을 거고 게다가 2번째 약속까지 펑크가 났다면요, 별로 호감이 없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그 여자분도 본인에게 호감이 있는 게 느껴졌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자분의 성격 자체가 굉장히 밝아서 그렇게 느껴지는 걸 수도 있고 게다가 그분의 입장에서는 바이크님이 같은 직장 선배이기 때문에 좀 잘해준 거일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느끼기에 대부분의 여자분들은요, 정말 싫은 남자가 아닌 이상 자기한테 관심 있는 남자에게 그렇게 막 모질게 굴진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요, 첫 번째 약속에서 여자분께서 펑크를 냈는데 정말 죄송한 마음에 다음 약속을 또 잡았는데 또 2번째 펑크가 난 거라면요, 근데 정말 가능성이 희박하긴 하지만 그 2번째 약속도 정말 사정이 생겨서 펑크가 난 걸 수도 있잖아요. 자, 이 2번째 약속이 펑크 난 후에 그 여자분께서 다시 언제 보자라고 약속을 잡은 거라면요, 저는 희망은 있다라고 생각해요. 제가 2분의 대화를 엿본 게 아니니까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한 번 더 약속을 잡아보시고 근데도 또 3번째 펑크가 났다 그러면 빨리 마음을 접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제이킴님의 댓글인데요.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우연히 어떤 여자분과 친하게 되었고 저의 착각이 아니라 정말 누가 봐도 썸이라고 할 수 있는 단계까지 발전하였습니다. 같이 밤새 통화하는 건 기본이고 같이
손잡고 영화도 보고 팔짱도 끼고 거리도 걷고 그렇게 해서 거의 남자친구로 발전할 수 있는 사이까지 되었는데 갑자기 그 여자분이 저의 연락을 피하는 느낌이 들 뿐더러 바쁘다면서 만나는 약속조차 의도적으로 만들지 않은 상황인데 도무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제가 잘못한 건 없습니다. 깨는 행동을 한 적도 없고요. 태어나서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제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입장 바꿔서 생각해봐도 정말 당황스러울 것 같은데요.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이건 정말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정답이 아니에요. 두 가지의 상황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 케이스는 이건 저의 이성 친구 이야기예요. 이 친구가 3년 동안 사귀던 오빠가 있었는데 어떻게 하다가 헤어지게 되었고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던 찰나에 근데 한 달 뒤엔가 때마침 자기에게 관심을 보낸 남자가 있었고 자기도 그 남자가 나쁘지 않았대요. 매너가 좋고 그 예전에 사귀던 오빠랑은 좀 다른 매력이 있어서 빠른 시간 내에 굉장히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근데 한편으로는 그 오랫동안 사귀었던 그 오빠를 마음속에서 완전히 정리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 새로운 분과 사귀지는 않고 계속 그냥 좋은 감정으로만 만나고 있었는데 근데 어느 날 그 예전에 사귀었던 오빠한테 연락이 와서 잠깐 만나게 되었는데 보자마자 서로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다시 사귀게 되었대요. 그 새로 만나고 있던 썸남은 아예 이제 생각이 안 날 정도로 진짜 이 남자가 내 남자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그때 만나고 있던 썸남에게 사과를 하면서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했대요. 근데 다행히 그 남자분도 굉장히 쿨하게 받아주면서 괜찮다고 있는 그대로 말해줘서 고맙다면서 좋게 마무리를 하고 끝을 냈대요. 그러니까 그 친구는 3년간 만나던 오빠와 헤어지면서 그 정신적으로 힘들어지고 멘탈이 흔들리는 와중에 그 일시적인 감정에 취해서 그 썸남에게 잠시 흔들렸지만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예전 남자친구에게 돌아간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제이킴님의 썸녀분 그 연인처럼 발전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갔는데 갑자기 여자분께서 연락과 만남을 피한다는 건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어떠한 일 때문에 그 일시적이고 충동적인 감정에 제이킴님을 만났다가 다시 어떤 계기로 정신을 차리고 그 원래대로 돌아간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거는 여자분께서 잘못하신 게 맞아요. 그냥 친한 사이도 아니고 밤새 통화도 하고 손잡고 팔짱 끼면서 걸을 정도면은 근데 그렇게 갑자기 연락을 끊는다는 건 좀 이기적이고 못된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여자분이 어떤 남자분을 알게 되고 친하게 되고 호감이 가고 썸남으로 발전하는 단계로 가면은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그 남자분의 소문에 대해서 귀신같이 알아냅니다. 따라서 남자분들은 여자분을 만날 때 본인의 자랑이나 잘난 척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특히 학교나 직장, 어떤 모임, 각종 동호회 이렇게 지인들이 얽히고 설켜있는 공간에서 알게 된 사람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반대로 그 남자분에 대한 나쁜 소문이나 안 좋았던 과거 이런 것들도 잘 알아내요. 따라서 썸에서 연인으로 가는 단계인데 갑자기 연락이 끊겼다. 나를 피하는 것 같다. 그러면 그 여자분은 그 남자분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들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 남자의 같은 과 친구들에게 들었다든지 아니면은 그 남자의 같은 직장 동료에게 들었다든지 그러니까 제이킴님께서는 제가 말씀드린 첫 번째, 두 번째 케이스가 아닐 수도 있으니까 그 여자분에게 탁 터놓고 이렇게 솔직하게 물어보세요. 갑자기 연락을 끊고 피하니 내가 너무 당황스럽다.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솔직하게 말해줄 수 있냐. 나에게 오해한 거 있냐. 그러면 뭐라고 답이 올 수도 있고 그런 연락마저 무시할 수 있는데 연락이 다시 안 온다고 해도 너무 닥달하고 화내지 마시고요. 근데 그냥 끝내세요. 마음이 바뀌었다는데 뭐 어쩌겠어요. 이유를 불문하고 남자든 여자든 먼저 상대방이 연락을 끊었다. 그냥 끝난 거라고 생각하시고 붙잡지 마세요. 이렇게 일방적으로 관계를 끝낸 상대에게는 아무런 미련도 가지지 마세요.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가슴이 아프고 미련이 있을 수 있는데 경험상 이런 사람 또 잡아서 다시 연락해봤자 또 이렇게 잠수 타고 연락 끊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생각보다 이야기가 길어져서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요. 또 반응이 좋으면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심층적으로 3탄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